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오늘의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그 안에서 성적 의사소통을 배우다.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것도 많고 배워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화가 필요해, 그리고 성적 의사소통을 또 배워야 한다는 것, 이걸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이런 대화의 방식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혹시 대화를 잘 하시나요? 집에서? 대화한다는 건 쌍방통행, 양방통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혼자서 계속 저 혼자 이야기를 한다면 일방통행, 그냥 말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화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쌍방통행이 대화라고 한다면 그냥 저 혼자, 계속 혼자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각자 가족 안에서 글쎄요, 저희는 말만 하자고 하면 좋은 뜻으로 우리 대화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커피도 끓여놓고 예쁜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나 그 끝은 그렇죠.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대화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시겠죠. 처음에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고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 잘하고 왔는지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은 하였으나 또 하다 보면 아이가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니? 엄마는 더 힘들어. 아빠는 더 힘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 가족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안에서도 그렇게 대화가 어려운데 저희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성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 사실은 꼭 성적인 거 아니더라도 대화의 어떤 연습,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만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조금 기억나시도록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가족 안에서 싸우지 않는, 끝이 꼭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빙산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위에 보이는 저 마치 팥빙수처럼 보이는 저 위에 예쁜 빙산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냥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압축하기도 하고 또는 예쁜 언어나 또는 좋은 언어로 또는 고급진 언어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는 저 빙산의 일각 위에 저 팥빙수 모양처럼 굉장히 정제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저 밑에 숨겨진 부분은 훨씬 더 다양하다. 다양한 감정과 그리고 욕구와 그리고 자존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말 내가 남한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저 밑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제해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말하지 말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빙산의 일각 위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조리조리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고 그것이 만약에 또 의견이 다를 때는 또 어떻게 서로 조율해 가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듣는다는 것은 제가 1단계부터 5단계로 이렇게 숫자로 딱 보기 좋게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기. 이게 너무 쉽죠? 무시하는 것은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이 과연 듣는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1번의 무시하기는 듣는다기보다는 그쵸, 어떤 거부의 느낌이 더 들고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는데 같이 똑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언제 그런 얘기 했었어?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 라고 사실은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진짜 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무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하면서 들었나? 저 3단계로 제가 바로 가버렸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관계 속에서 듣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무시하기 이해가 되셨으면 듣는 척하기는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있지만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잠깐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니, 껐겠지. 설마 내가 집을 떠나온 지가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나한테 연락이 왔겠지? 괜찮을 거야. 그 순간 제 얘기는 이미 못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또는 의도하던 듣는 척하는 2단계 듣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하며 듣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듣고 싶죠. 그런데 또 제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이야기 막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 그래서 들은 것을 아마 이렇게 노트에다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적으신 것처럼 한 줄로 하나 기억나는 걸 적어봐라 라고 하시면 분명히 다 정말 10이면 10, 100이면 100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선택하면서 듣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것들을 선택해서 듣고 계신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것이 선택되는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듣고 있다면 그것도 잘 듣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만남 속에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아까 유머 코드가 맞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몸이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이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몸이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몸도 같이 반응을 합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자, 4단계도 역시 잘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5단계니까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제일 잘 듣는 것은 몇 단계일까요? 5단계죠. 숫자가 제일 높은 것. 그래서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또는 같이 웃어 주신다거나 또는 맞아요 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내 머릿속에 더 기억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 잘 녹여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듣는다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저 단계 안에서 물론 3번, 4번, 5번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높은 5번,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듣기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저기는 한자처럼 경청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것이 굉장히 잘 듣는다는 걸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한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글자 안에 한자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5개? 4개? 좀 더 쓰세요. 네. 7개는 좀 많아졌고요. 6개가 있습니다. 혹시 찾아지시나요? 네. 어떤 게 있냐면 귀, 이, 그리고 임금 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심이 보이실 거고 그 위에 하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누워있지만 눈, 목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열, 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자가 뜻하는 것, 귀가 그리고 왕이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러면 왕 같은 귀라는 뜻이죠. 아주 커다란 귀. 결국 어떻게 듣는다?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을 저 한자가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또 잘 아시는 세대들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십과 누워있는 눈, 목을 보시면 눈이 몇 개라고요? 10개. 그렇다면 저것은 눈이 10개라는 건 진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죠. 안 보고 싶은 것도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10개가 된다면.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중해서 보는 것. 또 역시 저 한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일과 마음심.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한자 안에서도 벌써 경청의 중요성 해서 정말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청을 잘하시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이렇게 중국 책자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듣는 것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되게 멋지죠. 말을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럽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앞에 나가서 갑자기 주제가 탁 주어져도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능의 신들 많으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누가 있을까요? 말 잘하는 연예인 누가 또 기억나실까요? 유재석. 그는 어디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의 또 좋은 점은 말을 잘 들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만나서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지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가 말 잘하는 건 금방 잘할 수는 없지만 말을 잘 듣는 건 어떨까요? 더 어렵지만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말을 잘 하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제주꾼이 되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고요. 연습을 하셔야죠. 뭐. 특히 가족 안에서의 연습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렇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연습이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을 어떻게 말하고 소통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말, 이건 그래도 조금 쉬운데 그 끝은 조금 어렵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성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이란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은 그냥 어떤 성별 또는 성행동 또는 몸 이렇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질문한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킨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전반 결국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일생 안에서 우리가 늘 똑같은 모습은 아니시죠. 저희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들판을 막 뛰어놀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었던 17세, 18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결혼이란 걸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변해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저희가 성장해 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겠죠. 저희가 가정 안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집안에 사춘기 자녀가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와 사춘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이 될까요? 잘 소통이 되실까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의 갱년기는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그들이 볼 때는 갱년기.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저희들하고 소통하지 잘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걸 누구와 소통하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선생님을 찾아간다던가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성교육 강사들이 갔을 때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그들이 원하는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스마트폰에다가.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내 아이가 또는 내가 변해가는 과정을 가족 안에서 말하지 않고 바깥에서 해결을 하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갱년기는 어디서 해결하고 계실까요? 집에서. 누구와 소통하시면서 갱년기를 해결하시나요?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는. 소통한다기보다는 그냥 드러내시는 거군요. 네, 소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짜증을 그냥 드러내면서 내가 갱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 그렇게 소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소통한다는 것,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가장 부부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저희가 아마 다음에 부부의 성은 따로 또 저희가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서는 부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부부는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럼 부부는 잘 서로 성적으로 소통이 된다. 어떨까요? 소통이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통, 소통. 지금 이렇게 우리 계신 분들 중에도 불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통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의 반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어떤 스킨십을 남편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좋아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했던 건 다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더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알아서 해주기를. 아마 그 뿌리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성교육을 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남자는 어때야 된다 또는 여자는 어때야 된다 라는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뿌리 깊게 탁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지금은 사실은 이 나무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쨌든 사회 속에서는 계속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키 작은 나무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내 속에 있던 고정관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 성적으로 가장 소통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직도 몰랐었다. 30년이 넘는 동안. 아마 그 이유 중에는 집안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둘이만 오붓하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신 거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그동안 힘드셨고 이제 어느 정도 키웠는데 결혼을 안 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두 분이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서로를 그냥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셨으니까 또 두 분이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실 수도 있었는데 요즘 결혼하는 연령도 굉장히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제분들과 계속 같이 살게 되고 거기서 우리 둘만의 오붓한 어떤 성적인 소통을 하기가 생각보다는 아직은 여의치가 않다. 자,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30년 만에. 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었구나.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걸 처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성적인 소통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반반이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원하는지를 굳이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교육을 받으면서 또 제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만나는 부부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어떤 성적인 행동,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성적 행동은 다양하지 않을까요? 뭐 어깨를 쓸어준다던가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를 한다던가 또는 퇴근할 때 뽀뽀를 한다던가 꼭 굳이 어떤 성적 행동이 어떤 우리가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나를 보고 바라볼 때 그냥 미소를 살짝 지어주는 것만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뚱하게 나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저희가 이런 표정 안에서도 저 사람과 내가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대화. 불편한 대화가 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불편한 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손가락을 저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저 이미지가 벌써 저 안에서 어떤 쿵탁쿵탁 하는 느낌들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대화법 중에 굉장히 불편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저 손가락이 탁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난, 지적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당신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당신은 그랬어. 이것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 이런 비난을 딱 받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막아야죠. 저 비난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그랬잖아요. 나만 그랬나요? 당신도 그랬어요. 라고 또 이제 방어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비난하고 방어벽을 치고 자, 그 말은 서로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딱 거기다가 또 이제 이 강도를 더 높이시는 거죠. 아, 여기서 안 통하는구나. 그럼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이제 경멸의 언어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경멸의 언어를 들여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멸의 언어, 결국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를 듣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아예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쓴다던가 또는 핸드폰을 아예 꺼놓는다든지 연락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시는 것,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뭐 하자고 막 이렇게 또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불편한 대화 속에서 비난이라든지 또는 방어를 쓴다든지 또는 경멸의 언어를 쓰신다든지 또는 담을 쌓아버리면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좋은 느낌을 공유하려고 하는 건데 대화가 늘 그 끝이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화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역시 가족은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해 연습을 하셔야죠. 지금부터라도. 가끔 어떤 분은 저희는 말로 하면 되게 불편한데 문자로
카톡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상 다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로 할 때는 전혀 그러시지 않다가 핸드폰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물결도 한 3개 이렇게 하시고 하트도 오늘 그냥 기분이다. 하트도 한 2개 넣으시고 그리고 막 이런 토끼 모양 같은 것도 넣으시고 여러 가지 돈 주고 산 이모티콘도 거기다 넣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진정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보내면 또 상대방이 오해를 할까 봐. 너무 이해를 잘해서 나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까 봐 그런 여러 가지의 장식품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만나면 역시 저런 이미지가 된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언제나 온라인으로만 대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살을 맞대고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단어보다는 비난이나 방어나 경멸이나 담쌓기의 단어가 아니라 인정 그리고 존중하는 단어로 바꾸시는 그런 대화의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그런 연습을 그럼?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저 그냥 2023년부터 새롭게 1월 1일부터 시작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대화도 역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이들도 걷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쓰러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1000번, 10,000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아이들도 이렇게 발을 띄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연습을 한다. 사실은 저희 걷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걸 연습을 했었나? 저는 그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도 분명히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그리고 소파를 잡았다가 뒤로 꽈당했다가 이런 경험들을 10,000번 이상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의지의 한국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을 과연 연습을 해야 될까? 성적 주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주체. 제가 데이트하는 20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자기가 더 맞춰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데이트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항상 모든 결정에서 저 사람에게 끌려간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데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가 관계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느슨해질까 봐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실 나는 저 사람과 뽀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할 때 거기서 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어색함, 그 관계의 부끄러움, 그리고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사실은 뭘 더 먼저 생각해야 되죠? 내 마음. 나는 지금 저 사람과 뽀뽀가 하고 싶은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뽀뽀를 허락을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해야 되나? 이런 막 여러 가지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성적 주체로의 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여성 시니어분들은 더 그런 생각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부모님이 저기 산 2개 넘어서 어떤 마을에 누구누구한테 시집 가라 그러면 그냥 가셨죠.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셔서 다행히 너무 잘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때는 또 한 분과 오랫동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의 사랑하는 사람을 두시고 사시다 보니까 행복한 경험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통해서 성이라는 걸 경험하신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성에 대한 이미지도 그냥 나의 결혼 생활과 연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 세대, 지금의 또 우리 세대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나중에 데이트를 하게 될 때는 자기는 정말 잘할 거라고, 자기 생각을 똑똑하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사귀는 순간 제가 우리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인 나가 되는지가 너무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데이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인지. 실제로 뭐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다시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물어보죠. 그 친구, 그 사람이 어떤 점에 너는 끌렸니? 라고 물어보면 편안하다.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유머 코드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다. 각자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럼 네가 스스로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 사람과 결혼을?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다행이다. 성적 주체로서의 너가 되어서 정말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저기 민들레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고급 주택에 전원주택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꿈꾸는 그런 전원주택에 정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그 정원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자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 뭐 백합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꽃들만 쫙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구석에 처음 보는 꽃이 쑥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쑥 뽑아버렸어요. 필요 없는 꽃처럼 보였으니까 쑥 뽑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돌아보니 내 고급진 꽃밭에 또 어울리지 않는 저 키 작은 아이가 또 있는 거죠. 아, 얘 왜 자꾸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쁜 꽃들을 보면서 고급진 꽃들을 보면서 아우 뿌듯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많아진 거죠. 결국은 약을 뿌렸습니다. 제초제. 그래도 안 죽어요. 계속 있어요. 결국은 조경 전문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꽃밭에 세상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꽃이 하나 지금 보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냈더니 그 전문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그냥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전문가의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얘가 어디까지나 번지는지 한번 보자 싶어서 이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예쁜 노란 민들레 꽃이 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이건 고급진 꽃도 아니고 내가 가꾼 꽃도 아니고 그냥 피는 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고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사람도 뭔가 느꼈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멋지고 좋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지다라고 이렇게 어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받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기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이 있는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키가 커서 멋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나이가 젊다고 멋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의 어떤 힘들이 있다. 저 민들레 꽃도 그렇다. 결국은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내 몸은 왜 이렇지? 나는 다리가 길지 않아. 나는 얼굴이 짧지 않아. 나는 목이 길지 않아. 여러 가지. 사실 몸에 대한 부정적인 걸 생각하려면 굉장히 많죠. 저도 리스트로 쭉 이렇게 적을 수 있을 만큼 많은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분들과 또는 손주분들을 대하실 때 그 아이에게 몸에 대한 긍정적인 스스로 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죠. 제가 하나 반성하면 제가 제 아이를 어릴 때 좀 뚱뚱했었어요. 살짝 통통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귀여워서 저는 제 의도는 사랑스러워서 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저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제가 그때는 성교육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뚱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근데 아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 드디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싫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너무 행복한 얼굴로 우리 뚱뚱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성을 했던 거죠. 아이는 계속 내 몸이 뚱뚱하구나. 나는 뚱뚱하구나. 사실 안 뚱뚱하거든요. 보통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그렇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아이에게 그런 어떤 신체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이어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먹어야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죠. 사실은. 그렇지만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니까 많이 먹어라라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추시는 거죠. 이렇게 안 먹으면 나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안 먹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못 낳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는 꼭 뒤에 가면 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표현을 연습하는 거죠. 지금 혹시 어떤 음식이 제일 생각나세요?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추어탕.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오늘 같이 하신 분들에게 한턱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좋은 의도로 여러분에게 한 그릇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뭘 좋아하실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보자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음식과 완전 다른 음식입니다. 저는 매운 떡볶이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어탕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제가 먼저 물어봤으면 또 추어탕 좋아하시고 또 어떤 거 좋아하시고 먼저 이렇게 딱 물어봤으면 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만족도 100%로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렸을 텐데 그냥 제 생각만 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은 떡볶이야. 내 돈으로 내돈 내산. 그래서 떡볶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만약에 받으시면 만족도는 어떠실까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너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 또 우리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니네 먹는 거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시면 되게 어렵죠. 좀 범위를 좁혀주시면 훨씬 쉽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럼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는 딸의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 되게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식주는 너무나 늘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안에서 자기 표현을 연습하시는 거죠. 나 오늘은 이거 먹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만약에 요리 솜씨가 없는 저 같은 며느리 같으면 그럼 최고로 맛있는 데 가서 사서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시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자기 표현을 연습하셔라. 그리고 나를 전달해라. 우리가 보통 아까 비난, 경멸할 때 너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어를 바꾸시는 거죠.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너무 걱정돼. 라고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도 나한테 경멸이나 어떤 비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걱정된다는 얘기구나라고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기 많이 적혀 있지만 저대로 생각한다, 느낀다, 원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이런 행동이 또는 이렇게 네가 늦게 와서 또는 네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파, 걱정이 됐어.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너 할 때 바로 바꾸세요. 뭐로 바꾼다고요? 나로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나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럴 때 또 아까 2번에 자기 표현. 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추어탕 먹고 싶어요. 나 저기 부산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연습이 됐을 때 어떤 성적 행동에서도 자유롭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하지 마, 뭐 싫어요, 이거 얘기 못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거절도 해보고 또는 거절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불편하게 했을 때 싫어요, 불편해요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너는. 우리는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죠. 생각이 다른 것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강요하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어기여차,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기여차가 아니라 어기여차.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는 거고요. 역지사지 해주세요.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인정. 인정하고 나면 화가 좀 덜 나거든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쉬시는 거죠. 화가 이만큼 올라와요. 또는 비난의 말이 이만큼 생각나요. 그럴 때 내가 잠깐 숨을 한번 쉬시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세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이해에서부터 우리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대화가 만들어진다. 오늘 아마 이것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그쵸? 그것을 뭐 3번이든 4번이든 한 번 뱉은 말은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좋은 말이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뚱이라는 말이 사실 그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느낄 때 그것이 불편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늦게 알게 된 또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든 손주든 또는 우리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관심과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영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집중해서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경청의 중요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 가족 안에서 소통, 성적 의사소통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성적 의사소통이라는 어떤 한정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가족이라서 그동안 알겠지, 알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는 법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남아있는 시간도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오늘 내가 어떤 얼굴로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 지금 얼굴 너무 좋으세요. 이 얼굴로 가족에게 그대로 가셔서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